이 나이에 알았다니 63세의 박 씨는 손톱에 쥐어진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말합니다. 그의 얼굴엔 숨겨왔던 후회와 피로가 가득합니다. 연금 없이 은퇴를 맞이한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늦게 준비한 사람들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지금 바로 그 깊이를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는지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박 씨는 은퇴 후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기를 꿈꿨습니다. 여행도 자주 다니고 가벼운 일을 하며 인생을 만끽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그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연금 없이 맞이한 은퇴 후 그는 경제적인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점차 실감하게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자유는 금세 무너지기 시작했죠. 은퇴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자유는 누구에게나 위험한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맞이할 노후의 가능성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1. 은퇴 준비가 부족했다는 그 후에 연금이 없다니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요. 박 씨는 은퇴 후 첫 몇 년 동안 경제적 불안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충분히 돈을 모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저 작은 저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대충 하곤 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나 의료비, 심지어 취미생활까지 어느 정도 돈이 들지 모른다는 점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두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박 씨처럼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현실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훨씬 긴 여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2. 사례 1. 은퇴 후 의료비의 현실. 65세가 되어 은퇴 후 김 씨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운동을 해왔고 큰 질병 없이 지내왔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차 약해지고 각종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약값, 치료비 등 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죠. 김 씨는 결국 큰 금액을 쓰게 되었고 그동안의 저축이 빠르게 소진되었죠. 김 씨는 은퇴 전에 건강 관리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은퇴 후에도 의료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죠.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의 40%는 건강 문제로 인해 예상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쓰게 되며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 큰 재정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3. 사례 2. 경제적 여유를 위한 재정 관리. 정확히 말하자면 이영 씨는 연금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재정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40대 후반부터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며 재정적 여유를 만들었고 그 덕분에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였습니다. 사업이 잠시 침체기에 들어서며 이영 씨는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이영 씨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죠.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도 예기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의 계획을 더 철저히 점검하게 만들었고 은퇴 후에도 재정 관리를 잘못하면 그 어떤 준비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4. 사례 3. 노후의 여유를 위한 주택 문제. 정성 씨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은퇴 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사 갈 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예기치 못한 주택 관련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수리가 많이 필요한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예상보다 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주택 수리 비용은 오히려 그의 은퇴 자금을 더 많이 소모하게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정성 씨는 노후의 주거지 문제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은퇴 준비 중 하나입니다. 살아가는 곳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택 문제를 은퇴 후에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죠. 주택이 오래되어 수리가 필요하거나 지역의 환경이 바뀌면 경제적 여유를 갖춘 사람이라도 그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진정한 준비.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저축과 연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택 문제, 의료비,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가 늦게 깨달았다는 아픔을 함께 느낍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고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퇴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의 안정과 여유를 위해 그리고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은 준비부터라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 봅시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본 은퇴 준비,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팁.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에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준비는 단순한 저축이나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상적인 생활비, 의료비, 심지어 주택 문제까지 다양한 요소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각 부분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팁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 준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연금 준비는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연금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를 보장해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노후의 모든 비용을 커버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금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실질적인 연금 준비 방법. 연금보험, 개인연금보험은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연금 수입을 보장합니다. 보험료를 월 납입하는 방식으로 예상 수령액을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 원씩 20년간 납입했다면 연금 수령액은 대개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IRP 인더비저월, 리타이어먼트, 펜션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도 하나의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팁. 연금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연금을 시작하면 60세가 되었을 때 월 7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연금을 추가적으로 더 쌓을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2. 의료비 은퇴 후에도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경제적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질적인 의료비 준비 방법. 건강보험 플랜. 건강보험을 기본적으로 가입하되 추가적으로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을 고려해 보세요. 실손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병원비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운동은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0대 중반부터 꾸준히 운동을 시작하면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 노후를 대비한 의료비 준비는 예상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신경 쓰고 매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주택 문제. 집은 중요한 자산이지만 함정도 많다. 주택 문제는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은퇴 후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마련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은퇴 후에 주택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주택 준비 방법. 주택 자산의 정리. 은퇴 후에는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리비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차라리 집을 팔고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옮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전세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월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적은 월급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매년 오르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전세 수익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팁. 만약 집을 팔거나 이사해야 한다면 미리 주택시장을 조사하고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을 처분하거나 새로 구입할 때는 가격 변동을 감안하고 금융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4.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비상금은 필수. 생활 속에서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결혼식이나 가족의 긴급한 의료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큰 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비상금 준비 방법. 단기 저축.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려면 3개월, 6개월치 생활비를 미리 비상금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돈은 급하게 써야 할 일이 있을 때 쓰는 용도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서 쌓아가세요. 금융상품 활용. 예기치 못한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 단기 예금이나 머니마켓 펀드 MM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리가 낮긴 하지만 안전한 자산으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팁. 비상금은 가능한 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결론. 은퇴 준비는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결코 미루지 말자. 은퇴 준비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를 시작하되 빠르고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부터 조금씩 준비를 시작하면 50대 후반에는 안정적인 은퇴를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은퇴 준비는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필수적인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물질적인 준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 정신적인 준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안정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